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에 교육을 진행하려 하다가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일단 거래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에서의 거래량, 주식을 사고 팔고의 합의 거래량으로서 만들어지는데요. 주가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 분석과 이제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 이제 큰 테두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캔들의 형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전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계속 어떤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쌓여지고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바닥권에서부터 큰 움직임은 없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거래량들이 들어서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거래량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거래량들이 적은 이런 장기 행보를 해주는 종목들은 거의 관심이 없고 일단 상승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제서야 종목들을 따라가기 급급한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거래량,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 개미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리고 세력이 힘차게 올려줄 수 있는 이 거래량 폭발로 인해 장대 양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지지를 해주는 특정 가격대 부분에서 어떤 특정 가격을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런 지지가가 보여주는 이런 힘들이 굉장합니다. 이런 어떤 특정한 가격대 부분에서의 지지를 형성해 준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 있기에 이 가격대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는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 거래량들이 모여서 세력들이 어떤 특정한 시점, 뭐 뉴스라든지 호재,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시세 분출이라고 하죠. 시세 분출. 시세를 분출시키면서 강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스윙에서도 그렇고 단타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누적되어 있는 거래량들과 세력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시세 분출 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세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세력의 평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많은 그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은 다른 사람들, 일반 개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를 뿌리거나, 뉴스도 뭐 돈만 주면 뿌릴 수 있으니까요. 뉴스를 뿌리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만들어서 꾸준히 뭐 이렇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좀 많죠. 무슨 투자방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얼마 상승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홍보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마케팅을 해요. 얘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매도를 하게 만듭니다. 이걸 이제 과매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부하 걸릴 정도로 매수를 많이 하는 과매수, 그리고 사람들이 한 방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과매도. 그러니까 세력들은 하는 일이 홍보입니다. 홍보 이후에 자기들의 물량을 가지고 위쪽에서 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 털기 시작하면 과매도로 만들 것이고,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상승이 초반에 나올 때는 과매수를 시키겠죠. 시장이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행동들 모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게 거래량이고, 되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거래량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 다른 보조 지표를 대비해서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행합니다. 자,
주가보다 선행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근데 다른 보조 지표들을 본다면 주가보다 후행하죠. 모든 보조 지표들은 후행성입니다. 근데 거래량만은 주가보다 선행을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와도 주가는 그 자리에 있을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은 그 주가의 최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 이 종목은 어떤 식의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터지는 시점은 저점입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죠. 거래량이 터지는 그 상승의 시점에서는 무조건 이게 저점이어야만 합니다. 최저점이어야만 해요. 다시는 오지 않는 가격, 오지 않아만 해. 그래야 우상향, 상승, 수익 이런 것들이 따라붙게 되겠죠. 자, 거래량이 눌림, 즉 주가가 눌리고 있는 그런 가격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그 완벽한 단계, 거래량이 눌림이 만들어지는 그 구간, 눌림 구간이라고 할게요. 눌림 구간에서 재돌파 전 이런 구간이겠죠. 거래량의 주가가 상승 최저점 시발점이 되겠죠. 상승, 그리고 눌림 구간, 그리고 재돌파 바로 직전, 요런 구간쯤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은 똑같거든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죠. 고점을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거래량이 이쁘게 눌려주고 우상향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도 큰 폭의 변동이 없는 그런 박스권을 형성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돌파 전 거래량이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박스권만 유지가 잘 되고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거래량은 터져도 상관없다. 전 거래량은 터져도 좋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거래량이 좀 활성화되면 급등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가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는데 뭐 하나 딱 상승 하나 딱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딱 터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 되겠죠.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시점이 최저점으로 잡고, 앞쪽에서는 거래량이 다 요만요만 했는데 갑자기 대량 거래량 나오고 나서 눌림도 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때 눌림 거래량도 이 기준이 발생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좌측, 좌측보다 우측이 눌림 거래량도 이 앞쪽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 조금 더 많게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시장의 흐름을 받고 있는 활성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활성화된 종목들에서 급등하는 급등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을 매매해라.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량만 보고도 주가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와 캔들과 연결을 해서 가장 많이 차트상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들이 있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 대부분은 하락을 예상해야 됩니다. 물량털기라고 하죠. 물량털기. 그리고 투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완전 미친 듯이 터져버렸다. 이 세상에 이런 거래량이 있나 싶을 정도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상승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무조건 하락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게 상승 오파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상승 오파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투매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자, 큰 세력, 그러니까 비중이 큰 세력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주가를 컨트롤합니다. 자, 주가는 컨트롤 잘한다라는 의미죠. 주가는 비중이 큰 세력, 그러니까 세력이 큰 놈들, 좀 비중이 좀 큰 세력들은 능수능란하게 주가를 컨트롤한다. 한마디로 땡겼다가 눌렸다가 지켜야 될 때는 지켜주고 조정 보일 때는 조정 보이고 다시 고점에서 떨어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우상향시키면서 능수능란하게 주가를 컨트롤합니다. 완벽하게.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도 순수하게 계속 증가를 해줍니다. 힘 있는 놈들. 비중이 큰 세력이 들어있는 놈은 상승이 나오면서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깔끔하게 터집니다. 순증이라고 얘기하죠. 순수하게 증가를 한다.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게 비중이 큰 세력이고요. 반대로 비중이 적은 세력은 주가도 개판, 핸들링 개판이고요. 거래량도 힘이 없다. 자, 비중이 적은 세력은 뭐 어떻게 뚱 터졌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 고점을 깨기 시작하면서 지지할 때 만들어 놓고 또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상승이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들을 만들어주고, 거래량도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다가 다시 거래량이 확 죽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가 거래량이 또 확 죽었다가 또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가 거래량이 또 확 죽었다가,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차트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가 읽을 수 없는 차트는 비세력이 관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좌측보다 좌측은 조정이었다. 근데 활성화가 됐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들이 유입되고 있다. 근데 비중이 적은 세력이다. 내가 수익 내기 힘들다. 주가도 개판, 거래량도 개판, 이건 뭐 지들끼리 그냥 해먹어라 그래 하고 내가 시장을 배척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꼭 이런 종목도 선정을 하죠. 왜냐? 요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주가를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요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매매인데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걸 생각하면서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게 주식인데, 공부가 부족하면 차트를 조금 적게 보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상승 종목만 보다 보면 내가 저런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보통은 초반 상승 시 주가는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차츰 줄어든다면 매집 이후 강한 힘을 보여준다. 반대로 초반 상승 시 주가는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 줄어든다면 주가는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주가가 계속 상승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빨간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초반에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은 거래량으로 미친 듯이 터져줘야 활성화도 되고, 주가가 힘을 받아서 비중이 큰 세력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컨트롤도 잘 해줄 거니까. 근데 상승입니다. 이제 윗꼬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애들. 그러면서 거래량은 많다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완전 급감, 뭐 반 정도, 돈이 들어온 반 정도의 거래량도 안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 윗꼬리들을 만드는 형태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비중이 적은 세력이 개판으로 힘도 없이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벽한, 너무 많은 급하락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급감은 별로 좋지 않다.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거래량이 만일 최대치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래량 최대치로 이렇게 거래량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첫봉에서. 그러면 얘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음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비스듬하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야 힘 있는 세력이 관리를 해주면서 많은 돈으로 굴리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도 내가 대응하기 쉽고 컨트롤도 잘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사고 팔고 굉장히 많으면서 완벽한 시장의 활성화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 결국은 비중이 큰 세력이 관리를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조정도 완벽하게 짧은 조정이에요. 가격들을 잘 지켜주는 그런 조정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은 주가보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림자 같은 느낌이죠. 약간 찰싹 붙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미리 살짝 보여지는 햇빛이 탁 비칠 때 뒤쪽에서 보이는 큰 힌트 같은. 그래서 거래량은 세력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자 세력의 힘입니다. 이 거래량은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래쪽에서 털었을 때, 위쪽에서 털었을 때, 그런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거래량이 급감할 때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설명드릴 겁니다. 거래량과의 뭐 주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력의 관계, 그리고 뭐 급등주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거래량에 대한 주가 위치에 따른 거래량에 대한 부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래량일 때, 이런 것들은 엘리엇 파동 관련해서 그 파동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가, 고가, 다시 조정가, 그리고 고가, 뭐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 차트들에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위치와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 비중이 큰 세력인지 비중이 적은 세력인지,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종목인지, 진입을 해도 되는 종목인지 에서부터 위치, 요때쯤 들어가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겠어, 요때쯤 들어가면 어떤 흐름일 것이야 라는 것들이 엘리엇 파동 플러스 거래량을 같이 연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떠한 특정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거래량은 주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짧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저 위치, 어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떤 좀 답안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이 파동에 대한 부분, 주가의 움직임, 주가에 대한 위치, 주가에 대한 움직임, 파동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 이걸 같이 연계를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차트에서도 그 부분을 제일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하락이 나올 때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리를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어떤 흐름을 보일 때라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내가 매수를 할 때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움직임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 자체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과 엘리엇 파동에 대한 부분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차트를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